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한 1시간 정도? 예, 뭐, 늦어도 4시까지 안에는, 예,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요. 어, 뭐, 편하게, 예, 얘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뭐,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예, 뭐,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예. 그, 네, 계속 혼자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요. 네, 지금 여기. 네. 그러면 제가 미리 받은 질문이 있는데 그걸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사이에 뭐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그 추병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라기보다 뭐 약간 이렇게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데 대한자본주의 의미, 공통장애 지속 가능성, 자본주의 이후의 시스템, 자본주의 심화 속도, 네, 이렇게 쓰셨는데, 어, 그래서 뭐, 대략, 예,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의 그 질문과 같이 답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답변을 하면 이 단어로만 쓰셨지만, 그 내용들도 혹시 지금 계시면은 이제 뭐 좀 보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후에 답변을 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상민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켜셨는데 혹시 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안녕하십니까. 그냥 킨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긴 아, 했는데, 네. 그래도 말 주셨으니까 그냥, 어쨌든 질문을 할 거였으니까 드리자면요. 네네네. 예, 일단 책이 이제 책은 이제 와가지고 읽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아마 뒤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좀 느끼는 게, 여기서 하는 공통적인 관점은 좀 이게 또 이제, 스쿼트에 연원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좀 기반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약간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약간 좀 고민이 들었던 거는 이제 또 제가 또 그런 뭐 웹툰이라던가 그런 좀 디지털 창작에 좀 더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좀 더 그래도 모일 가능성이 좀 많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좀 더 이제 모여서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떤 디지털 공간으로 모일 수는 있어도 오프라인으로 공간으로 모이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아진 거죠. 그 외에도 무슨 뭐 웹소설이 아니면 또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재택으로 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또 문화에서 성격이 더 강하냐 아니면 또 좀 더 산업적인 성격이 더 강하냐 또 봤을 때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모이지 않게 되는 창작이 좀 더 많아질 때 그럼 공통장이라는 것을 좀 더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또 변형하거나 아니면 다시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미리 질문을 주시기도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실제로 뵈지는 못해가지고, 예, 하여튼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뭐, 그, 그냥 어떤 디지털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약간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공간은 어쨌든 이 공통장 커먼즈에서는 이제 중요한 사례로 이제 많이 사실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바우엔스 같은 경우에는 커먼즈가 이제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잘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해온 여러 이제 소규모 공동체들, 그걸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인터넷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서로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뭐, 바이오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많은 그런 공통적 연구에서 인터넷의 이제 어떤 상호 협력의 중요한 공간과 사례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많은 사례들 이제 그 언급이 되는데,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좀 예술을 좀 넓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삶의 형식을 새롭게 만드는 예, 그런 사실상 이제 공통학위와 거의 같은 의미에서의 예술학위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지털 공간에만 머무르는 게 뭔가 좀 한계가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는 우선은 어떤 그런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계에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 자체로.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좀 다른 의미의 좀 더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좀, 그,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으나, 제 책에서 이제 그 공간을 점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뭐 저의 나름의 결론이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또 하나의 의미로는 그 물질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 오늘날 생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더욱더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비물질 활동들이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이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작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토대에서만 이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토대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를 연결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이제 물질적인 것에 기대고 있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고, 서버를 작동시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적인 공통장들을 파괴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의 공통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지적한 것처럼 이제 그런 물질에 대한 관심이 생태계상에서 더욱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리아 미즈가 그 반다나 시바랑 같이 쓴 그 에코 페미니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마리아 미즈는 이제 그 막스주의를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그런 이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보면서 그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유물론적인 해석 혹은 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가 유한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과 다른 동물들의 어떤 이 유기적인 신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상주의적으로 초월한다. 네. 그 이상주의적으로 초월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볼 때는 충분히 유물론적이지 않다,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지적이 오늘날 상황에서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여러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이제 각각에 떨어져서 작업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잘 알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네, 좀 약간 일반적으로만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의 질문을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은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시면 뭐 직접 해주셔도 되는데, 좀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세 가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비임금 노동과 예술을 함께 다루는 것이 낯설지는 않지만, 이 두 열쇠말이 연대하게끔 이끈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비임금 노동과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었나? 그게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예,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맞겠. 일단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비임금 노동으로서의 예술을 뭐 그게 뭐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험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일을 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예, 대학원에 갔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소위 예, 그런 예술가들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좀 얽혀가지고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반으로서의 무언가를 이런 그 공통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설명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의 기반으로서의 그 공통장을 이제 우상으로 전이하는 그런 도시 전략도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제가 활동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쓰셨는데, 음, 그 느슨하든 끈끈하든 환대에 기반한 연대체로서의 공통장을 기대하는 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어떤 생각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막연할 때 어떤 희망이 있다고 기대해도 되는지, 어, 여쭤보셨습니다. 어, 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도 뭐 발표하실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상상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 뭐 어떤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런 의미로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배제된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뿐만 아니라, 뭐 여성 학생 노동 장애인, 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역 속으로 포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연구자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비임금 노동자라는 뭐 공통의 조건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사람들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상상을 훨씬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책 중에 그 홍은전 선생님 쓰신 그 전사들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그 책이 이제 장애 활동가들 인터뷰해서 쓰신 책인데, 책에서 뭐 공통장애나 커먼즈 이런 말은 뭐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책의 내용 자체는 그냥 공통하는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장애인과 예술가 역시 또 비슷한 존재라고가 될 수 있다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좀 예술가로 돌아가면, 그 임금으로부터의 배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제도적인 조건으로부터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 사람들의 주체적인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떤 비참함만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한 욕망들이 이제 결국은 공통장으로 이끈다라고 이제 뭐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내가 임금 노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건 하기 싫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택의 과정 자체는
내가 그 선택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장 속에 있는가, 네. 내가 어떤 배치 속에 있는가, 그럴 때 떠오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눈 여러 작가들의 경우에 그런 관계에 들어섰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 장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에서 공통장을 형성하는 방식이나 사례는 다양할 듯 싶습니다. 저자께서 생각하시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예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게 잘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저는 좀 예술을 이렇게 넓게 좀 이해하려고 했고, 네, 그럴 때 이제 다르게 살기의 양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직접적인 내용 자체보다는 어떤 형식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제가 사례로 연구한 예, 그런 이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그런 공통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의존해서만 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든 계속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고립된 그런 재생산과는 분명히 다른 예, 양상이 있고, 어떤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서의 작업실을 넘어서서 가로지르면서 확장되는, 그렇게 해서 집합적으로 재구성되는 모습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다른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의존의 경로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채팅창에도 남겨주셨는데요. 예, 그 커먼즈와 돌봄에 대해서 네, 읽겠습니다. 예, 커먼즈와 돌봄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가족 제도와 관계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고민은 그 돌봄이 상호성을 가지지만 법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가 커먼즈에서겠죠? 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커먼즈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참여할 수 있는지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보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고, 한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음, 네, 저 좀 일단 고민을 좀 일단 네, 해보고 일단은 그 먼저 그 온 질문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좀 천천히 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성상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이제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최현 선생님이 공통장의 의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남기셨는데 아까 발표 자료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혼의 기준점을 어떻게 관점으로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 예술혼의 기준점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혹시 뭐 보충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다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 송태호님, 책 발책을 해서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나? 나 개인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나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발책을 적어주시진 않았고, 예, 예, 예. 아마도 이제 제가 연구한 사례들을 얘기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예술가들이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이제 아까 뭐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다음 질문과 엮여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강중환 님이 공통장이라는 대안이 임금 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네,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임금 노동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임금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생명을 재생산하는 이 환경이나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상품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책에서 사례로 다룬 뭐 공간을 점거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는 계속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 화폐에 대한 필요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럼에도 어떻게든 그 이제 정기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책을 쓴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그 질문하신 것처럼 임금 노동을 벗어난 대안으로서 가능한지 예,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책에서 적기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연구한 사례에서는 예, 이 예술가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직장인처럼 일을 하지는 않지만 생계를 위해서 비정기적인 일자리는 어쨌든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임금 노동자인 거죠. 예. 비임금 노동자이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사실은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자 역시 어느 정도는 비임금 노동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동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삶의 방식의 차이는 어쨌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뭐 공공기금을 받아서 작업을 하든 그런 비정기적인 그런 불안정 노동자였고, 그래서 임금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생계 기반으로서 이 도시에서의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공통장이 갖는 한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상호 의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적었던 책에서 이 집합적인 재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폐에 대한 필요를 어느 정도 줄여주었고, 그만큼 예, 임금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의 영역은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존하는 만큼 대안이라는 것은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존의 경로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더 다양하고 확장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예, 거기에 대안의 가능성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장애 연구 활동가이신 김도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립이 아니라 예, 자율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립이 아니고 연립이다. 연립이라는 용어를 강조하시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연립이 예, 대안의 가능성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 가성을 키우는. 네. 그다음에 또 그 채팅창에 김자경 선생님이
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책에서 본 몇 사례 연구에서 보듯이 공통장을 형성하였지만 어떠한 힘 또는 자본 때문에 힘을 상실하고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통장, 스쿼팅이 점거하는 행위, 그 공통장이 도시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음, 네,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책에서 쓸 때 스쿼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고, 하나는 이제 오아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목동에 있는 예술이 된가 지금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있는 건물인데요. 그것을 점거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몇 공간들을 점거했던 사례들과, 그리고 그 방금 제가 처음에 그 사진으로 말씀드린 그 물레동에서의 그 사례를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캇을 좁게 이해하게 되면 불법 점거 행동이고, 그러면 사실 물레동은 스캇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법적인 의미에서는. 네. 근데 그 법적인 의미가 스캇을 설명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그, 실제 여러 스캇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이 더 스캇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예, 뭐, 그러니까, 좀 넓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떤 서로 이제 삶에 의지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함께 이제 만들어내고, 예,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은, 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일단 먼저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먼저 나머지에 읽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금 이제 김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예,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금용 님이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은 자본주의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할 방안으로 예술과의 공통장을 마련한 것인지요라고 쓰셨는데요. 약간 오타가 있지만 어쨌든 그 현재 위기의 원인으로서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공통장과 예술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러한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자본주의는 뭐 무엇보다 일단은 생명 파괴에 기초하고, 그래서 네그리와 하트는 이제 지구와 자본주의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보더라도 생명 파괴에 기초하고 또 다시 그 결과로서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생명 파괴에서 시작해서 다시 거기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죽음고리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죽음고리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를,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게 되는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고,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책에서 다룬 뭐 이런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라든지 그 여러 뭐 구체적인 어떤 공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런 위기라는 것을,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라는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죽음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김금룡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유물론을 통해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를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술을 일상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들을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 하여튼 예,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 그것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어, 그냥 제가 짧게 했던 뭐 구체적인 활동을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작년, 작년에, 예, 원래는 한 3년 정도의 계획으로 이제 시작한 그 프로젝트가 그 경기도의 어느 예, 도시에서 생태조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랑 같이 예, 뭐 예술하시는 공공예술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법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 하여튼 몇몇 분들이랑 같이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환경조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환경조례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적인 방식으로 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을 위계하지 않는 그러한 조례로서의 그 생태 조례라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예술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걸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로서의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일로 이제 저희는 좀 기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왜냐하면 그 조례를 만드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만 만든다고 뭔가가 바뀌진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그런 법이나 제도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잘 집행되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조례를 이제 예술로서 작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전히 중요한 어떤 제도의 차원을 인정을 하면서 그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자율적이잖아요, 우리로부터. 예, 너무나 지금 이제 뭐 총선이 앞인데 그런 선거의 구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둘러싼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세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작업에 참여하셨던 김신윤주 작가님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 김신윤주 작가님 작업 중에 조각보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이제 예술로서의 법에 대한 어떤 굉장히 뚜렷한 어떤 시각화 사례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작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천을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조각보 작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관점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단일하고 총체화된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조각들이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그 조각보를 보면서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 전문가들 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생각들이 조각보처럼 얽혀서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그 공동으로 기획해서 이제 뭐 어떤 포럼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청정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누더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누더기 법은 이제 잘 아시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이고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법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된 그런 법을 우리가 누더기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작업에서는 우리는 이제 법이 이제 본래 누더기처럼 돼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는 과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건 아예 없으니까 원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떤 구성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런 본래의 취지 같은 것은 없고 그냥 누더기처럼 기우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주체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 이제 제도라는 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게 뭐 그냥 저의 짧은 활동에서 예, 생각했던 그 이제 뭐 예술로서의 사례였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또 같은 분, 그 김금용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은 배척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라고 하시면서 어떤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예, 이렇게 아마도 이제 예술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뭐 그림 그려주는 AI도 있고 뭐 영상을 만드는 AI도 있고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는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계들은 오랜 기간에 이제 사회적으로 생산된 어떤 공통적인 것을 이제 전유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통적인 것을 생산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값싼 기계들에 의해서 실제로 또 쫓겨나고 있고 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간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지금 이제 모습들을 보면 그런 기계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소위 이제 질 나쁜 일자리 그래서 기계 주변에 붙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이잖아요. 예. 그런 경향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일자리 영역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영역 속에 끌려 들어가면서 어쨌든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인간에 의한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또 사라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완벽한 어떤 연주를 하는 로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무언가를 우리가 어떤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약간 좀 다른 의미로서 예술을 만약에 이해할 때 그 표현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 사실 무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술이 완전히 자동화된 영역 속으로만 남지는 않을 이유일 것이라고 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시는 예, 뭐 아마 예술 장르 어떤 문학 장르로서의 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시 무식자이라서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그 생태적 삶이라고 하는 그 티모시 모턴의 책에서 우연히 이제 시에 대한 구절을 발견을 했는데 그 모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선전, 그러니까 아마 프로파간다, 예, 프로파간다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는 훌륭한 훈련은 시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시는 그것이 제시하는 관념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를 읽는 것은 관념과 그 관념을 갖는 방법 사이에 얼마간 운신의 폭을 가져온다. 그렇지만 프로파간다는 이 공간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빌려서 생각을 해보면 시에는 뭔가 명확하게 의미화되지 않는 그런 규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 영역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제가 뭐, 시를 모르지만, 예, 시가 어쩌면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화 영역 바깥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그런 어떤 기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전 그 질문들은 제가 어느 정도 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팅창에 있는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정평진 님이 예, 질문인데요. 채팅창을 볼 수 없는 분도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과거의 외부로서 예술가와 재생산 노동, 그러니까 가산 노동자를 같은 위상에서 비교하여 서술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재생산 노동의 경우 자본의 생산 소비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체제를 존속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반면 좁은 의미의 예술은 과연 그러한가 다소 부가적인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신 자본의 외부로서의 예술, 계신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 자본의 외부로서의 예술과 공통장 모습은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적 대안적인 무엇인지 아니면 재생산 노동과 같이 자본과의 어떠한 호혜적,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그 책에서,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맡고 있는 그 집안에서의 재생산 노동, 그래서 그 여성의 위상과 예술가를 이제 등치시켜가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병렬적으로. 예. 그게, 어쨌든, 이 재생산 노동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활동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좀 부차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듣고 보니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어쨌든 제가 그렇게 쓸 때는 일단은, 이 사회적 공장이라고 하는 예, 개념에서 좀 그 출발을 했고, 그래서 그 페데리치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혁명의 영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 서론 부분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공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뚜론띠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공장이라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공장이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화된 그런 생산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공장이라고 했을 때 그 공장은 바로 집안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임금을 받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생산적인 노동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여성이 착취받는 노동자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 기대어서 그 조지 카펜치스는 그 학생을 임금 노동자로, 아까 그 사회적 노동자로, 비임금 노동자로 이야기하는, 분석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 분석이 이제 다분히 이제 페데리치의 그런 관점을 이어받아서 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학생 역시 자신 스스로를 그 노동력 상품을 개발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그래서 어째서 학업이 노동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페데리스 작업을 다른 영역으로 이어받아서 썼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걸 다시 이어받아서 예술가에 대해서 쓴 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예술가에 대해서 쓸 때는 조금 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앞에서도 제가 그
발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 정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때 이제 공통장애 파괴보다는 흡수가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창조성 또 이제 그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하나로 이제 떠오르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창조성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네그리의 하트의 생각에 따르면 조금 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네그레아트의 논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 비물질 노동이 이제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양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비물질 노동 종사자가 이제 전체 산업 농도자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특성이 다른 산업 분야의 농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농사에서 비물질로적인 것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몬산토 같은 기업들이 종자를 개량해서 그것을 이제 그 씨앗을 계속해서 농부들이 그 상품으로서 구매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확의 결과물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종자로 개량해 버려서 상품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농업은 여전히 농업이지만 어떤 비물질적인 성격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예술가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어, 이 저는 도시 전략의 하나의 사례로서 다루긴 했지만 어, 만약에 비물질 노동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다소 부가적인 요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뭔가 잘 듣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통장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재생산 노동처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노동력 상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자본 순환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의 노동 역시 그 자본 순환 과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체계는 늘 체계 환경 단위로 작동을 하고 그때 이 공통장이라는 예술가들의 공통장이라고 하는 체계의 환경으로서 작동하는 이 자본주의 체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공통장 체계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예,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이 음, 잘 흡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엄청나게 경합을 이루다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그 관계의 양상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돌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건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돌봄이 상호성을 다시 좀 상기시키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돌봄이 상호성을 가지지만 이제 법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영유아 어린이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어, 그냥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은 가족제도와 관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족 자체를, 집과 가족을 어떻게, 그, 지금은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그래서 네글리아트는 이 가족을 부패한 공통적인 것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어떤 재산을 유산, 그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부를 대물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여러 의미에서 이제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가족을 폐쇄적이 고립되지 않은, 그래서 집의 경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커먼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집과 가족을 공통화하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딱히 도움은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의 상호성의 경우에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이제 돌봄의 경우에 어떤 그 돌봄 수행자와 그리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뚜렷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만은 없다는 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나 아니면 몸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특별한 조건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돌봄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에서도 이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관계 중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일방적일 수만은 없는 관계다. 그래서 그것이 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음, 는 크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 논의가 좀 인상적이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참고한 것은 그 정동적 평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아마 예, 맞을 것 같은데 그게 1차 돌봄? 그러니까 가족 돌봄에 실증적으로 연구한 예, 책이었고요. 그래서 그 1차 사랑 돌봄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연구자들이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논문들을 모은 그런 책이고 거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돌봄 합리성을 우선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경제적인 판단, 그러니까 뭐 경제학 책에서 얘기하듯이 뭐 효용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돌봄을 더 우선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돌봄을 우선에 놓고 이런 다른 이제 영역들을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이 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책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예,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실비아 페데리치의 그런 여성을 이제 빈급 노동자로 이해하는 그런 서술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이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한 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통장을 이제 체계로 이해하는 예, 그러한 작업들은 이제 마시모 데 안젤레스의 책을 많이 참고했고 마시모 데 안젤레스의 지금 번역되어 있는 책으로는 역사의 시작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커먼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책에서 또 많이 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그리와 하트가 이제 그 사회적 공장,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의 공장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또 많이 참고하면서 예, 주로 그렇게 예, 실비아 페데리치와 그리고 조지 카펜치스
마시모 데 안델리스, 그리고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를 좀 많이 다 갈무리에서 나온 책들인데요. 네, 거의 다. 네, 그런 책들을 많이 그 기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팅창에 남기신 질문들을 미흡하지만 어쨌든 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주신 질문들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하실 분이 계시면은 한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듣고 없으면 뭐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평온하고 과묵한 분위기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하시려고 키신 건가요? 아닌가요? 네네. 네, 그럼 없으시면은 예,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예, 긴 시간 동안 네, 참여해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뭐 제 책이 음,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커먼즈 관련된 책들이 한디디 선생님의 책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번역돼서 나온 책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좀 뭐랄까 다른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